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홍서봉의 시죠. 이별하던 날에입니다. 자, 압록강 물빛이 붉은 까닭은 압록강 물빛이 붉은 까닭이 자기가 피눈물을 흘려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또 가정적이죠. 자, 이 작품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 시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역사적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왕자를 청나라 볼모로 보내는 작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내가 흘린 피눈물로 압록강물이 붉어졌다. 두 왕자를 청나라 볼모로 보내는 작자의 심정, 홍서봉, 이별을 하던 날의 피눈물 해석. 병자호란이 끝난 후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나라의 볼모로 데리고 가기 위해 압록강을 건널 때 강물이 붉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공도 그것을 처음 본 붉은 강물은 고국을 떠나는 이의 피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시는 임과의 이별이 아니라 고국을 떠나는 슬픔과 분노, 그것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병지상의 송인. 송인에도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왜냐? 내가 임을 이별할 때 흘린 눈물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유사한 점이 있죠. 그래서 했고요. 우리 역사상은 최악의 임금이 던조 또 인조 이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또 오래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죽어났는데 정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문제 답 해설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한 편 본문 정리하고 스스로 문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죠. 이거를 이해하고 국어는 결국 독해력만 있으면 초등학생도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이라 합니다. 다른 과목은 정답을 찾지만 국어는 정답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낀 슬픔을 노래한 시조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연인일 수 있는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보는 것이 좋다 했죠. 사공의 말을 인용한 방식을 통해 임과 이별을 하던 날 자신이 흘린 피눈물 때문에 푸른빛의 압록강의 물색이 변하였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별의 한을 색채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작가의 생애를 고려하면 이 작품의 작가인 홍서봉이 병자호란 이후 인조의 두 아들을 청나라의 볼모로 보내며 느낀 통탄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읽기입니다.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만지 압록강 내린 물이 물빛이 전혀 없네. 배 위의 허여센 사공 처음 본다 하더라. 감상하기입니다.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만지. 이별하던 날은 시적 상황이죠. 상황이 이별과 관계 있다. 피눈물은 이 피눈물 때문에 강물이 붉었다고 했으니까 강물이 붉은 원인이고요. 피눈물은 붉잖아요. 그 시각적 이미지로 이별의 슬픔,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났는지 말았는지. 자, 이별하던 날의 슬픔이고요. 중장입니다. 압록강 내린 물이 푸른 빛이 전혀 없네. 압록강은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아마 자기가 하다가 슬픔을 느끼는 그런 배경이기도 하죠. 자, 물이 푸른 빛이 전혀 없다. 피눈물 때문에 강물이 붉어졌다. 원래의 강물이 아니다는 거죠. 자, 정지상의 송인의 이별의 눈물 때문에 강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표현이죠. 청색, 강물은 푸른빛인데 적색으로 과장된, 청색을 적색으로 바꾼 과장된 표현은 이별의 한 슬픔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압록강 흐르는 물, 푸른빛이 전혀 없네. 자, 변해버린 압록강의 물빛. 자, 배의 허여센 사공 처음 본다 하더라. 자, 흰머리 압록강을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임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죠. 배의 허옇게 센 사공은 흰머리잖아요. 그래, 압록강을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걸 처음 봤다 했다, 그죠? 자, 처음 본다 하더라. 자, 이거 보면 허옇다는 것은 시각적 색채 이미지로 강조하고 있죠. 흰머리로서 이제 오랫동안 압록강을 본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다는 이건 사공의 말이죠. 사공이 한 말입니다. 사공의 말을 인용하여 강물이 붉은 것이 아주 특별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자, 배의 머리 하얗게 센 사공 처음 본다 하더라. 자, 압록강 물빛에 대한 사공의 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정형시입니다. 시조죠.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고 시조고 평시조. 평시조 반대는 사설시죠. 반시조 반대는 연시조. 서정시 반대는 서서시. 문문시 반대는 산문시입니다. 자, 이렇게 요거 이제 요게 뭘 의미하는지도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좋습니다. 성격은 예상적이고 또 감각적입니다. 주제는 이별의 비애와 한, 고국을 떠나는 슬픔과 의분, 정의로운 분노죠. 병자호란의 국치로 인한 슬픔과 분노가 드러나 있습니다. 임금 하나가 나라를 망쳤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감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공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공간은 압록강이죠. 시각적 색채의 이미지, 푸르고 붉고 또 흰머리 이게 나왔죠.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별의 정화를 드러내고 있고요. 사공의 말, 처음 본다를 인용하여 화제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이런 슬픔은 나도 처음이다 이런 거죠. 압록강 피눈물로 붉어졌다는 과장적 표현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